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오늘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봄철 실내 운동과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김계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완전 봄날이죠? 그렇죠. 완연한 네. 봄날입니다. 네. 네. 오늘 출근길에 보니 산수유며 개나리에 네. 또 목련꽃, 그 벚꽃까지 또 활짝 폈더라고요. 그럼요. 네. 참 실내에 있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예.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코로나19의 영향과 네. 또 요즘 같은 날에는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고 해서 네. 밖에 밖으로 나가고 나가기가- 싶은데 꽃 구경을 하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속상해요. 네, 그리고 또 행인들 그 옷차림을 보니까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네네. 화사해지고 가벼워졌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옷을 가볍게 입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찐 살이 그 대한민국 아니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네. 그 혼자서 하는 탁구 치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것을 사서 한 며칠 좀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그렇죠.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 들지도 못하겠고 어깨 또 통증을 저녁에 유발했구나. 네, 밤에 네네네. 잠도 못 자겠고 네. 자다 깨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생긴 생활의 변화로 체중이 증가되고 네. 운동량이 감소해서 네.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량까지 줄어들면서 살이 쪄 남말 옷이 같지가 작아졌다는 않네요.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하네요. 네. 자아격리가 아닌 자가격리. 네, 네. 작아경리라고 썼죠. 네. 옷이 작아져서. 살이 쪄서 옷이 작아졌다는 의미의 네네네. 신조어. 그런데 그걸 네. 경계해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을 맞아서 그동안 두꺼운 외투로 가려운 살을 빼고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운동 방법을 몰라서 네. 고민이 크죠. 네. 그 한 쇼핑몰에서 최근 한 달간, 다시 말해서 2월 12일부터 3월 14일 이 기간에 네. 조사한 건데요. 네. 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카테고리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스테퍼는 83%, 네. 메디슨 볼은 93%, 그리고 복근 운동기구가 있죠. 네. 복근 운동기구 종류는 23%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그만큼 증가됐다는 거는 운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어깨나 무릎을 안 쓰고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만큼 갑작스레 무리를 주는 동작을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과사용 혹은 충돌 부상으로 인해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운동기구를 구입은 했지만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그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할 때 생기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령이 있죠. 네. 아령이나 역기 등은 기구만 있으면 집에서도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운동이 많은 만큼 어깨 손상도 흔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안 쓰던 근육과 관절을 갑자기 사용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생기는데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이
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반복되는 동작 지속 시에는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네. 네, 어깨의 그 볼록한 부분인 견봉과 어깨 힘줄 사이가 좁아지면서 네. 잦은 마찰로 인해서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 네. 어깨 전체에 걸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팔을 밖으로 벌렸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네. 특히 이 밤 통증이 심해서 자다가 깨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 어깨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할 때는 회전근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운동도 무리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어깨에는 어깨뼈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이 합해져서 하나처럼 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는데요. 네, 어깨 힘줄 파열은 즉 어깨를 움직여주는 이 힘줄이 반복적인 충격이나 마모에 의해 찢어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네. 네, 특히 어깨 힘줄 및 인대, 근육 등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단순한 동작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요? 네, 예. 그 무거운 것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나 혹은 어깨를 회전시키는 동작에서 정상 운동 범위보다 어깨가 훨씬 많이 젖혀지는 경우, 네. 이럴 때 관절이 어긋나고 어깨 인대가 늘어나면서 인대와 힘줄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목동 힘찬병원의 원장은 어깨는 회전근개와 어깨 삼각근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강화돼야 하는데 네. 이 한 축이 무너지거나 하나만 강화되면 평형이 깨져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 홈 트레이닝의 경우 네. 겉으로 보이는 어깨 삼각근 강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기 쉬워서 고무밴드 등을 이용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으로 근육의 평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추천하는 운동이죠. 네네. 네, 의자에 앉아서 양 손잡이를 잡고 어깨 힘으로 몸을 들어올려 버티는 것을 3회에서 4회, 네. 3-4번 반복하거나 혹은 고무 밴드를 이용해 어깨를 안팎으로 돌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3-4회 정도는 뭐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몸무게가 네. 많이 나가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이 팔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그 10회 정도가 아니고 3회에서 4회 정도니까. 예, 네.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도 네네. 괜찮겠죠. 점진적으로. 네. 자, 그리고 네.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또 무릎 연골에 무리를 준다고 하죠. 네. 네. 자,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 있죠. 네. 계단 오르기는 걷는 것보다 이 운동 강도와 열량 소비가 높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운동이죠. 네, 그렇죠. 저도 늘 뭐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그 간병인 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네네. 바깥 출입을 못 하니까 네. 운동을 할 수 없어서 계단 예. 오르내리는 그 네.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야겠죠. 네. 그런데 또 계단 오르기 운동도 잘 알고 네. 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제자리에서 이 발판을 밟는 방법으로 계단 오르는 효과를 내게 해주는 스테퍼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무릎 앞쪽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무리하니까 예. 통증이 나타나는 네, 것이겠죠. 그럼요.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할 때 흔하게 다치는 부위가 바로 무릎 연골인데 네. 연골 연화증은 정상적인 연골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 질환이죠. 네, 네. 그렇죠. 이 연골 연화증은 나이가 들면서 또 그리고 무릎을 많이 쓴 사람들 많이 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좀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등산하고 네네. 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네. 참 시큰시큰해서 예, 내려오기가 예, 예. 힘들더라고요. 네. 조심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슬개골이란 우리 몸의 무릎 관절 앞쪽에 네. 동그란 뼈가 만져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슬개골. 네. 무릎 안쪽에서 관절을 감싸서 보호하며 또 무릎을 움직일 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뼈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관절염처럼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슬개골 연골에 무리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약해지는 질환으로 그 무릎에 하중을 주는 네. 그런 운동을 자주 하거나 또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초기에는 연골이 단단함을 잃고 네. 말랑말랑 연해지고 연골이 파괴돼서 슬개골의 관절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네. 무릎 관절이 움직일 때 자극을 주게 돼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았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서 생기거나 층계나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많이 걷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유, 우리가 이제 보통 앉았다 일어설 때면 어구. 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우두둑 네, 나기도 하고요. 그런 소리가 나가는데 이렇게 층계나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많이 걷는 경우 또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리가 나면 주의 깊게 무릎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다행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제한하고 안정시킨 후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허벅지 근력 운동 등의 운동요법으로 대부분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치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 무리함으로 하여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봄철 실내 운동과 질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또 예쁜 봄과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또 여러분들의 생활에 정말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저희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 김계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